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규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그 필립 자코테의 parler, 말하기, 예, 요 연작시 중에서 총 8부, 8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번째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 시를 함께 봤는데 중간에는 다 건너뛰고 마지막 그 7편과 8편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7부, 7번째 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지난번에 했던 그 첫 번째 시를 한번 상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한 걸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냥 번역문만 한번 읽고 대략 첫 번째 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가 하는 것을 상기하도록 하시오. 말하기. 지난번에 제목을 말하기라는 것, 네, 말하기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다뤘는데 좀 너무 구차한 것 같아서 그냥 말하기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하기라는 것. 말하기는 쉬운 일, 그리고 종이 위에 글자들을 새기는 것은 대개 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일이다. 칩과의 레이스를 짜는 이의 작업처럼 평온한 일이지. 심지어는 촛불에게 더 부드럽고 기만적인 빛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테니. 모든 말은 같은 잉크로 쓰여진다. 예를 들어 플레르와 베르는 거의 다를 바가 없고, 내가 피라는 낱말을 페이지 맨 위에서 아래까지 아무리 되풀이해서 쓴다 해도 그 페이지는 더럽히지 않고 나 역시 상처 입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놀이를 혐오하게 되지. 밖으로 나가 위험을 감수하고 두 손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대신 왜 이 놀이를 하려 했는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오는 것. 고통이 마치 우리를 감싼 안개를 찢으며 하나씩 장애물을 쓰러뜨리고 점점 좁아지는 거리를 가로질러 다가오는 누군가와 같아서 갑자기 너무 가까워져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주둥이만 보이게 될 때, 그럴 때 말은 거짓말처럼 혹은 그보다 더 나쁜 것처럼 보인다. 고통에 대한 비겁한 모욕이며 우리에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과 힘의 낭비처럼 보인다. 1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7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편에서는 되게 이런 내용들이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무력함을 인정한 후, 그 1편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언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드러낼 수 없으니까 아, 사실 무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시인이 언어가 가질 수 있는 희미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을 풀어내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이제 언어는 뭐 시는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죠. 시인은 말하기를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보다 더 진실한 가면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가면은 죽었거나 멀리 있거나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잊혀진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축제에 쓰이는 우리의 말들은 그들을 겨우 잠자리에서 이렇게 세울 정도로만 그 미약한 힘을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거창한 소리가 아니라 미지의 손가락이 살짝 스치면 겨우 울리는 북의 작은 울림과도 같다. 대체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를 보도록 하죠. 자, 비교적 이 7편은 짧은데 먼저 번역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기 제목을 그냥 말하기로 바꿨습니다. 말하기 필립 자코테. 그러므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만약 그것이 무언가를 찾는 일이라면 그런데 무엇을 찾는가? 우리 안에 충분히 깊숙이 내려왔다가도 달아나버리는 오직 그런 순간들과 사물들에 대한 충실함을 음, 음,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런 순간들을 충실하게 포착하려는 그런 시도다. 혹은 만약 잡을 수 없는 먹잇감을 위한 모호한 은신처를 엮는 일이라면 뭐 다 여기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조건절이죠. 왜 어렵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는 만약 그것이 자신의 얼굴보다 더 진실한 가면을 쓰는 일이라면 죽었거나 멀리 있거나 아직 잠든 이들과 오랫동안 잃어버린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또 그들을 겨우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이 소문, 이 비틀거리는 최초의 발걸음, 이 소심한 불꽃들을 위해서라면 그렇다면 이 말하기는 어떤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말. 우리들은 아마도 시인들을 가리키겠죠. 미지의 손가락에 겨우 스치면 미세하게 울리는 작은 목소리. 아주 샤코테의 감성이 아주 섬세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문을 보겠습니다. parler, Philippe Charcottet. Parler donc est difficile.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 그러냐? Si
c'est chercher. 그것이 말하기라는 것이 무언가를 찾는 일이라면, 어?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근데 chercher quoi? 근데 뭘 찾아? 뭘 찾는가? Une fidélité au seul moment, aux seules choses. 어떤 그 유일한 순간, seul moment, seule chose, 어떤 유일한 사물, 어떤 순간과 사물인가, qui, qui descendait en nous assez bas, qui se dérobe. descendait en 우리 안으로 깊숙이 assez bas, 아주 충분히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스데롭에 달아나다, 달아나는. 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깊숙이까지 내려왔다가 조만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순간, 또 그런 사물. 아, 이제 이런 순간이나 이런 그 사물의 실체가 실체를 이런 순간에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안에 충분히 깊이 내려왔다가도 달아나 버리는 오직 그런 순간들과 사물들에 대한 충실함을. 또 si c'est tressé en vague abri et pour une proie insaisissable. 그래서 si 이렇게 조건들 지금 병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그것이 트레스, 뭘 짜는 거죠. 트레스 바가브리, 아브리는 뭐 피난처, 그 모호한 피난처를 짜는 일이라면 뭐에 대한 피난처? 보고 있는 포화 앵세사블로 붙잡을 수 없는 그 먹잇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호한 그 피난처를 짜는 것이다. 실을 짓는다는 게 만약 이런 거라면은 그게 얼마나 어렵겠냐. 그런 유일한 순간이나 사물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또 그리고 붙잡을 수 없는 먹잇감을 위한 그런 모호한 그런 은신처를 짜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 붙잡을 수 없는 먹잇감, 위는 포화 엔세이사블, 시인이 언어로 포착하려 하지만 결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더덥고 순간적인 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은 이때 이제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대상, 어떤 실체, 또 삶의 본질이나 순간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는 si c'est porter un masque plus vrai que son visage. 이게 참 멋있는 말인데, 또 그것이 말하기가, 여기서 이제 말하기는 뭐 시를 쓰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어로 하는 거니까. 만약 그것이
porter un masque plus vrai. 보다 진실한 그런 가면을 쓰는 거. 무엇보다 그 son visage. 자신의 얼굴보다 더욱 진실한 가면을 에, 쓰는 것이라면, 아, 자, 자신의 얼굴보다 더 진실한 가면. 이것도 조금 해설을 조금 첨부합시다. Si c'est porter un masque plus près que son visage. 예, 우리가 가면하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면의 새로운 역할. 보통 가면은 진실을 숨기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인다. 아, 아. 시를 쓰는 것은 결국 가면을 쓰는 일이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가면은 시인의 개인적인 자아를 넘어선 시적 페르소나, 시 자체를 나타낸다. 이때 얼굴과 가면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얼굴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이며 거짓과 허용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시인 본래의 모습을 의미한다. 아, 이건 현실에서의 자신의 얼굴이죠.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거짓과 허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이죠. 반면 가면은 그 개인적인 얼굴을 내려놓고 보편적이고 진실된 인간의 감정 또는 기억을 담아내는 숭고한 역할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자아와 시적 자아, 시 속에서의 자아를 지금 대조해 놓은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 시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넘어서 언어가 죽은 이들과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불러내는 신성한 의식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si c'est porter un masque plus près que son visage, 또는 만약 그 자신의 얼굴보다 더 진실한 가면을 쓰는 일이라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pour pouvoir célébrer une fête longtemps perdue avec les autres. 그러니까 longtemps perdu, 오랫동안 잊혀진 그런 축제. avec les autres,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셀레브레, 기념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기성, 죽은 자들이나 로한테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앙도르만코, 아직까지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축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제 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시 속에서 이런 축제를 벌일 수가 있죠. 죽은 자들, 또 뭐 오랫동안 잊혀진 그런 사람 혹은 어떤 일들, 또 et qu'à peine se lève de la couche cette rumeur.
앞에는 하면 이제 아주 가까스로 모험하다, 거의 모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술레브 들레쿠슈, 그들의 잠자리로부터 음, 음, 이런 그 소문, 이런 소문을 들어올리는 세트 흠의 그런 소문이나 세 포미에 빠 트레비숑, 트레비숑은 뭐 비틀거리는 이런 뜻인데 최초의 그런 비틀거리는 그런 발걸음. 또 페티미드, 아, 그 수줍은 불꽃, 소심한 캔데, 불꽃. 그래서 그들을 겨우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이 소문, 이 비틀거리는 최초의 발걸음, 이 소심한 불꽃들을 위해서라면, 음, 그 언어라는 거, 말하기라는 거, 다시 말하면 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은 세디피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노빠로 우리들의 말, 에? 우리들의 말. 우리들은 아마도 시인들을 말하겠죠. 우리들의 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이러한 말은 어, Brismong du tambour pour que les fleurs le doigt inconnu. 이 브리스몽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소리, 미미한 소리, 살랑대는 소리, 미미한 소리. 뒷땅불, 북이죠, 북. 그러니까 미미한 북소리, 아주 섬세하게 작은 그런 북소리. 북백근은 뭐 만약 뭐하지 않는다면, 겨우 뭐한다면 이런 뜻인데, 그래서 북백그 레플레르 르도아인코니, 그 르도아인코니, 미지의 손가락, 미지의 손가락이 그것을 스치는, 미지의 손가락이 스치는, 미지의 손가락이 그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스친다면, 스치락 말락하게 이렇게 스치는 거예요. 스치면 소리가 나는 그런 그 아주 미세한 북소리, 미지의 손가락이 겨우 스치면 미세하게 울리는 작은 북소리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의 언어라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년에서는 첫 번째 시에서는 그 말하기 어떤 그 무기력함,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말하기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말하기. 그러므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만약 그것이 무언가를 찾는 일이라면, 그런데 무엇을 찾는가? 우리 안에 충분히 깊이 내려왔다가도 달아나 버리는 그런 순간들과 사물들에 대한 충실함. 혹은 만약 잡을 수 없는 먹잇감을 위한 모호한 은신처를 엮는 일이라면, 또는 만약 그것이 자신의 얼굴보다 더 진실한 가면을 쓰는 일이라면, 죽었거나 멀리 있거나 아직 잠든 이들과
오랫동안 잃어버린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을 겨우 잠자리에서 이렇게 세우는 이 소문, 이 비틀거리는 최초의 발걸음, 이 소심한 불꽃들을 위해서라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말. 미지의 손가락이 겨우 스치면 미세하게 울리는 작은 북소리. 예. 자, 여기 몇몇 해설이 있는데 참조하시고 또 뭐, 대체로 얘기가 된 그런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약간 그 통사 구조가 좀 복잡해서 여기다 그 통사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한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으면 7년. 이 식구는 언어의 무력함을 인정한 후 그게 그 1년에서 얘기된 거죠. 시인이 언어가 가질 수 있는 희미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풀어낸 것이다. 시인은 말하기를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보다 더 진실한 가면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면은 죽었거나 멀리 있거나 아직 잠들어 있는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잊혀진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축제에 쓰이는 우리들의 말은 그들을 겨우 잠자리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한 힘을 가질 뿐이다. 우리의 말은 거창한 소리가 아니라 미지의 손가락이 살짝 스치면 겨우 울리는 북의 작은 울림과도 같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필립 샤코테의 parler, 말하기 중에서 7부를 함께 봤습니다. 7편. 다음에 8편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